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에 실시된 37번 문제 순서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2위입니다. 이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35번 문제 있잖아요. 35번 문제를 풀었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35번 문제를 풀면서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해 놓으면 바로 이런 문제들은 너무너무 10초 안에 그냥 쉽게 바로 풀어집니다. 이 35번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 보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35번 거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 37번 문제를 들으면 똑같은 문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으시면 쟤 무슨 소리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35번 문제를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한 100문제 정도의 아주 배경 지식을 완벽하게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게 배경 지식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큰 틀을 제공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제가 기억나는 설명하면 이 1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35번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 35번 문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계제에 깔려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의 가장 큰 것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죠.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갈래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이 여기도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즘도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그렇죠, 컬러니얼리즘, 특히 탈컬러니얼, 포스트 컬러니얼리즘의 관점에서 컬러니얼리즘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35번과 같은 문제고 35번과 이 37번 문제를 풀면, 자세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 풀었다는 표현보다는 자세히 여러분 공부를 한 땀 한 땀 하시면 앞으로 100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요거를 공부를 천천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안 풀어보시면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순서 문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순서와 삽입 문제는, 자, 늘 강조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모든 문제가 다, 자, 개념, 이 단어죠, 단어. 이 단어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분석한다고. 이걸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그 단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항상 선명성을 위해서 선명하게 그래서 선명성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representation이 무엇이냐? 이게 뭘까? 이게 깊이 있게 우리가 35번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이 선명성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소속이다, 집합이 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종합을 한다, 이제 이 뜻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어와 개념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분석해야 된다고요. 항상 습관이 들어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되냐? 종합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 단어들이, 그렇죠, 결속된다. 이렇게 결속된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어떻다? 그렇죠, 집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속을 이루는 경우를 sim이 결속을 이루었다 해서 sim constant라고 하고, 여기를 rim constant라고 하죠. rim constant. 이걸 지그재그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P1, P2, P3, P4가 이렇게 결속이 되거나, 이렇게 결속이 되거나, Q1, Q2, Q3, Q4가 이렇게 결속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휘적 결속장치와 문법적 결속장치가 있는데, 어휘적 결속장치가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같은 내용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냐?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요 연습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뭐 문법적인 장치를 이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법적 잘수 장치도 중요해요. 자, 봅시다. 저는 요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이 문장을 다 풀었습니다. Thank you 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representation이 권력이란 얘기죠. 통제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35분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representation 하면서 우리가 분석했죠. 이 representation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고 크기, 방향, 선명성, 집합 다 잡았잖아요. representation이 뭐예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현실하고 같아요, 달라요? 리얼리티하고. 리얼리티하고 다르다 그랬죠. 이거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못 풀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나야 되면 리프레젠테이션은 뭐다? 현실을 리플레이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써드릴게요. 리프레젠테이션은 리플레이스 한다고 그랬죠. 뭐를요? 그렇죠. 리얼리티를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뷰, 그러니 관점,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우리 아이들, 밥 굶는 아이들만 계속 보여주니까 아프리카의 부자 나라도 있는데 이 가난한 나라면 아프리카 그러면 가난한 것은 어떻게 돼요? 리프레젠테이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대체해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했어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죠.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이거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안 나면 안 돼요. 벌써 끝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우리의 세상을 통제해 버리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대신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 현상이 이 표상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표상이 뭐 한다? 그렇죠. 쉐이프, 뭐 세상 리얼리티를 만들어 버려요. 리얼리티를 대신하고 만들어 버려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게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땡큐 만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우리가 기본 지식이 되어 있으니까. 자,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35분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시 꼭 가셔서 다시 한번 꼭 하셔요. 그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리프레젠테이션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강한 겁니다. 그래서 95점을 이상을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2등급, 2등급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1등급 되기를 너무너무 기대하시잖아요. 이 1등급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이 표상이 바로 권력이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에요. 권력. 표상이 권력이에요. 그러면 권력이 어떤 게 표상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표상하는 능력이 어떻다? 표상을 생성하는 능력이 권력이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죠. 자, 뭐하냐 잘 봐. 우리 인간,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를 표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할게요. 아프리카 흑인이야. 아프리카 흑인의 사람을 표현하는 걸 뭐로 표현해? 미개한 놈으로 표현하잖아요. 자, 세상에 있는 세상 아프리카 세상에 우리를 내가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을 뭘로 표상하는 능력이에요? 미개한 놈으로. 혹은 자 보세요. 세상을 세상 나머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백인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세상을 자 우리 안에다가 내가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다가 세상. 프랑스는 굉장히 위대한 문화를 가졌어. 영국은 위대한 문화를 가졌어라고 리프레젠트 하는 권력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대단한 권력이죠. 다시 할게요. 세상 우리를 표현해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표현해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세상을 넣어버려요. 우리 안에다가 세상을 표상해요. 우리를 세상에다가 표상해요. 요즘 이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글인데요, 이게 지금. 다시. 우리 아프리카가 미개하다는 것을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리프레젠트 해버리는 거고, 우리 안에다가도, 지금 우리 아프리카 살고 있는 우리 안에다가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백인은 뭐 정의로와 뭐 이런 식의 리프레젠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권력이에요. 이게 바로 리프레젠테이션이 컨트롤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게. 자,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일부러 시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버리냐. 자꾸 이런 리프레젠트를 계속해. 리프레젠트를 계속하니까 아예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자, 리프레젠트, 세상을 리프레젠트하고 우리를 리프레젠트하고 계속 리프레젠트 하니까 어떻게 돼? 고정이 돼버려요. 리프레젠테이터 이렇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민주의자들,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놈들이 리프레젠테이티드, 이게 뭐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나 요 사람들 다가 자 merge 전부 통합이 돼버려요. 뭘로 통합이 돼요? 당연히 그러한 하나로 통합해버려요. 당연히 아프리카는 미개, 프랑스 영국 문화, 우리 백인 문화는 우수해라는 것이 하나로 그냥 당연히 여겨져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메르케이터 여기 나오는데 이 메르카로드 메르케이터 이 메르케이터가 어떤 유럽 중심의 지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어때요? 사실이에요? 리얼리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유럽을 크게 그려놨잖아요. 유럽 중심을 크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원으로 보잖아요. 사실로 봐버린 거죠. 이 리프레젠테이션은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 이 리프레젠테이터 하는 사람이나 리프레젠테이터 된 사람, 아프리카는 작게 그려놨잖아요. 이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원으로 다 합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merge가 돼버려요. 누구나가 다 원으로 돼버려요. 병합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사실로 병합돼 버리는 거죠. 자, 이해되셔야 돼요. 다 해석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화, 그러니까 뭐예요? imperialization이 뭐예요? 제국화하는 문화들이죠. 제국화하는 문화들. 이 미국, 영국,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사람들이 어떤 제국화하는 문화냐? 이 제국화 문화, 어떤 제국화 문화를 만들었냐? 예술 작품들을 만든 거, 예술 작품. great representation,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프랑스 예술 작품, 영국의 예술 작품, 와, 뭐 피카소, 와, 막 이러잖아요.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문화들이 이런 예술 작품, 이런 great, 아주 위대한 representation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활동하게끔 만들어요. 지적으로 활동하게끔 놓아졌어요. 이게 지적 활동이라는 거야. 마치 뭐인 것처럼 군대나 이러한 무역이 어떻게 활동해요? 밀리터리,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아주 지배적이고 아주 냉혹적이고 아주 나쁘게죠.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이거는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착취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군사적으로 착취한다는 얘기고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 순서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 저 같은 거 왜 이렇게 빨리 풀었냐? 너무 쉽죠. 자, US 미국 나왔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 맵이 어때요? 여기 영국 나왔죠, 영국. 저는 아예 영국하고 미국, 유럽과 미국은 대조를 이뤘으니까 무조건 C가 먼저 나오고, 자, 이거 보세요.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 맵, 이게 뭐예요? 위대한 예술 작품이잖아요. 위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대잖아요. 여기는 현대고, 여기는 과거잖아요. 이것도 과거잖아요. 메카르드, 몰리에르, 컬럼버스, 캡틴 쿡이 임페리얼라이즈드, 이게 과거잖아요. 과거 갔다 현재 오는 거죠. 결론으로 동일하게. 그럼 이 대시라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가 할게요. 왜냐면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뭘 풀어야 되냐. 자, 영국 잉글리시가 나왔잖아요. 잉글랜드가. 그럼 US, 이거 대조 너무 쉽죠. 유럽, 너무 쉽죠. 두 번째는 시간대죠. 시간이 히스토리컬하고 뭐하고, 그러죠. contemporary. 이거 여러분 알고 있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너무 번개처럼 풀었죠, 그냥. 막 US 나오면 땡큐지. 영국 나오면, 이런 거, 잉글랜드 나오면, 여기 잉글리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요 리프레젠테이션을 모르면 그냥 풀 수 없어요. 그냥. 자, 이해되셨죠? 자, 말이 길었는데 실은 이거 너무 간단하게 풀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배경 지식. 특히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배경 지식. 그럼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배경 지식은 어디를 기반을 뒀어요? 그렇죠.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그렇죠. 퍼스트 그다음에 컬러니얼리즘,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본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컨스트럭처리즘.
이런 거에 대한 익숙해야 돼요. 자꾸 그 개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개념에 5번 정도 문제를 풀면 다 이해해요. 누구나가. 그 5번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자,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제발 대충대충 공부하면 계속 대충대충 계속 2등급이에요. 공부 아무리 해봐요 2등급이지. 그리고 운 좋아서 1등급이면 자기가 1등급인지 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대조. 요 대조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이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셨죠? 좀 더 끝나고 다시 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2023년 4월시 35번 요 11강 흐름 문제인데요.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들어줘요.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리프레젠테이션.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개념이 들어갔다는 거 요것도 꼭 챙기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끝나고 나서 다시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나 P면 나 Q를 어떻게 고친다? 그죠? P면 Q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요거 서로 이렇게 고치는 거. 자, 이제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개념 어휘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단어, 그 다음에 이거 종합하는 거니까 이거 꼭 따라오세요. 지금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와, 요거 엄청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자, 봅시다. 처음부터 해석할게요. First Structuralism, 이거 후기 구조주의인데요. 그냥 구조주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Post Colonial,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거를 플러스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에드워드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서양의 문화의 리프레젠테이션, 이제 이해죠. 서양 문화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현실이 아니에요.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당화하는 거예요. 뭐를? 제국의 지배, 제국의 지배, 식민의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동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뭐함으로써 오리엔트라는 것을 아주 이국적이고 아주 미개한 것이란 미개한 타자, 미개한 타자로서 여김으로써 그렇게 컨스트럭트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컨스트럭트도 배웠어요, 여러분. 요거 구성, 컨스트럭트, 요 구성이에요. 구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조가 있으면 구조가 달라지면 이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구성,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요거 푸조, 요 사람도 지금 중요한데요. 요거 이제 푸코라고 부르는데, 요 사람의 이제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의 개념은, 이 사람이 무슨 개념을 얘기했냐. 요 지식하고 파워가 설명한다. 뭘 설명한다? 자, 지식에 대한 요 맵이라든지 아트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제가 사회적인 파워라고 얘기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representation이 어떻다? is power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맵이라든지 아트라든지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사회적 파워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푸코. 자, 문화의 역할, 어디에서의? 제국에서의 문화예요. 문화. 제국은 일명 우리 머릿속에는 뭐예요? 군사죠, 군사.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에 들어가가지고, 영국,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자원, 노동, 군사적으로 핍박하고 이랬잖아요. 이 땅도 다 지킬 거라고 거기에 나온 농산물, 자원 다 착취하잖아요. 이 제국주의 문화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군사적인 거고, 이건 군사적인 거고, 그죠? 그 다음 경제적인 관점인 거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는 문화적인 역할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에서의 문화적 역할도, 자, 뭐예요?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문학도 만들고, 그 다음 지도 제작도 만들어요. 그것을 뭘로 삼아요? 수단으로 삼아요. 뭐요? 지적인 지배. 이것도 또한 제국이란 얘기예요. 이 군사만 경제적으로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 문화가 이런 것들이 어떻다? 리프레젠테이션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요 콜로니즘. 우리 지금 현재는 콜로니얼, 식민주의를 어떻게 반대하죠? 식민주의를 탈피하자라는 그러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 이 글은. 식민주의에 대한 포스트 비판, 탈비판을 좀 탈피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탈식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주장해요? 탈식민주의는 리프레젠테이션한 것은 하나의 파워와 컨트롤의 형태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은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아까 말씀드렸죠. 구성주의, 후기 구성주의, 이 구조가 그렇죠.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컨스트럭트 한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다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스트 컬러니즘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포스트 컬러니즘이란 건 뭐냐? 자, 임페리얼 파워, 자, 제국주의 파워가 문화적인 리프레젠테이션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하면 뻑 죽잖아요. 셰익스피어 하면 우와 위대해. 오스틴의 작품 나오면 우와 위대해. 이것도 다 뭐예요? 제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죠. 와, 헐리우드 영화 재밌잖아요. 이게 다 뭐다? 문화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포스트 컬러니즘에서는. 자, 요거를, 자, 뭐하고 똑같아? 그죠? 군사적으로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힘. 그죠? 문장의 3번에서 5번에 8번 사이에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뭐하고 일치합니까? 그렇죠. 이게 탈이죠. 식민주의의 철학과 이론가들과 생각과 같은 거예요. 뭐냐? 에드워드 세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 문화적인 기조, 내러티브라고 했죠. 내러티브, 문학이나 예술 같은 그런 내러티브 체제, 내러티브 기조. 우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향이, 분위기,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화적인 환경, 이러한 내러티브가 뭘 정당해요? 컬러니즘을 정당화해요. 뭐함으로써? 만들어요. 구성해요. 구성. 타자를 뭘로? 임페리어다, 이그조틱하다라고. 이게 바로 포스트 컬러니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문화적인 제국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미국의 식민화. 이거 식민화의 현대판인데, 현대에는 US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의 참조점이에요. 문화의 제국주의에. 문화적 제국주의의 하나의 참조점이에요. 미국이 지금은 현대는, 과거에는 영국, 프랑스가 그랬고. 자, 그 생각은 어떠냐? 파워풀한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뭘 부과합니까? 미국의 가치를 부과해요. 뭐 자유, 뭐 정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덕트 아까 말씀드렸죠. 예술 작품들, 미디어, 뭐 헐리우드의 영화라든지 이런 기술 같은 거, 위성 엄청나잖아요. 위성 방송 같은 거. 어떤 나라에 타 나라에다가 막 강요해. 그래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와 정치적, 이게 문화잖아요. 이게 좀 더 크게 보면 정치와 문화를,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소프트 파워가 어때요? 연속되고 있어요. 역사적인 콜로니즘에 이어서 옛날에 영국과 프랑스가 하듯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역사적인 콜로니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이 뭐예요? 직접적인 군대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에는 직접적으로 옛날에는 직접적인 군대가 점유했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군대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리프레젠테이션, 문화적인 표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지금도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컨스트럭티비즘.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현실이라는 것이 구성된다니까요.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조작된다고요. 현실이 조작돼. 리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그거는 리프레젠테이션이나 리프레젠테이티드를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 머지 해버려요. 머지까지. 이거 완전히 한마디로 뭐라고요? 머리가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 철학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간의 해석을 통해서 뭐가 아니라 존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구성된다고, 주관적으로 조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또 중요하죠.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권력이라고요. 권력. 요 사람이 얘기했죠. 두 사람이 다. 자, 푸코, 세이드 중요하죠.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뭐냐? 어떤 생각이 능력이에요. 리프레젠트를 하는 능력. 그다음 묘사해요. 세상을 리프레젠트 표상해요. 이미지화 시켜. 그 능력은 내재적으로 뭐가 여기서 권력과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프레젠트는 이게 중립이 아니에요. 표상이라는 것이 중립이 아니에요. 그 표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뭐를? 세상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들고 지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권력이에요. 권력. 그리고 이 직접적인 연결을 뭐와 지식과 리프레젠테이션과 정치적인과 경제적인 권력과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해. 뭐가? 리프레젠테이션이. 왜? 권력이니까. 자, 이게 뭐예요? 제국주의적 문화, 그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그런 생산품, 문화적 아트라든지 예술이나 리터러처 이런 것들, 제국주의의 문화들, 이런 것들. 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권력은 만드는 뭐예요? 위대한 작품이라고, 위대한 표상을 만들어. 아트, 리터러처, 맵을 만드는데, 그거는 뭘 제공합니까? 동일한 목적, 어떤, 그렇죠. 군대가, 경제가 착취하는 그런 제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배를 강화하는 거, 지적으로. 요즘은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에드워드 세드의 아이디어인 오리엔탈리즘에서 드러나 있고, 컬처럴 리프레젠테이션,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죠. 컬처럴 리프레젠테이션은 유지의 뭐를, 제국주의적 지배를 모함으로써 구성, 컨스트럭터 조작하면서 지식을, 타자와의 지식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술과 문학과 이런 지도 같은 거 어디에서? 제국에서 이런 지도의 역할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든지 제인 오스틴이라든지,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뭘 얘기해요? 영국 사회에 대해서 가치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식민지를 배경으로 딱 삼아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딱 정당화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도 제작자들이 뭘 보여주냐?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보여줘요.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예술품들, 지식 생산품들이 도구적이에요. 수단이에요. 뭐에? 그렇죠. 제국주의적 권력에. 그 다음 밀리터리나 경제적인 그러한 권력의 두 번째가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아. 문화적인 권력이다.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권력. 군사적으로 침범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그 사람들 노예로 삼고 이렇게 했던 군사적인 착취, 경제적인 착취와 똑같이 도구적이다. 뭐가? 컬처럴 아티팩트하고 knowledge production, 즉 지도라든지 리터러처나 아트라든지 그 사람들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제인 오스틴 이런 것들이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옛날 유럽의 컬러니즘, 그 식민지 파워와 컬러니즘 헤게모니, 패권인데요. 문화 패권이 뭐가? 이 녀석들이. 자, 여기는 뭘 말하냐? 자, 여기는 뭐야? 캐주얼한 연결이 뭐야?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럽의 컬러니즘과 문화적인 이런 생산품들은 아트나 맵이나 이런 것 같은 생산품들이 어떻다? 아주 캐주얼한, 아주 인과관계에 연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인 도구의 사용을 말해요. 뭘 지지합니까? 그래서 식민지를 은근히 정당화하고 지지하고, 우리들 문화는 너희들 문화보다 더 우등해. 너희들 문화는 열등해를 은근히 할리우드 영화에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지식이 곧 파워다. 이 주장은 지적인 통제 없이, 예를 들어서 맵을 통해서 이런 통제 없이, 무슨 얘기냐?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래서 푸코가 뭐라고 그랬냐? 지식이나 파워, 리프레젠테이션이 아주 불가분하다. 지식을 가지면, 예를 들어 기술을 가지면, 인공위성 기술, 미사일 기술, 예를 들어서 항공 기술, 해군 기술을 가지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임페리얼리즘이 다양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임페리얼리즘이 물리적인 지배, 컬러니즘을 했잖아요. 식민화를 시켰지만 현대의 형태, 미국 같은 컬러니즘은 경제와 정치적인 지배를 한다는 얘기. 뭐 없이? 영토를 차지하는 것 없이. 그래서 뭐를 같이 동반시켜. 그렇죠. 컬러니즘. 그러니까 컬처럴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동반시키죠. 헐리우드하고 세틀리트 이미지 같은 거를. 그래서 뭘 지배해요? 패권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이 또 이해 안 하실까봐 머리를 박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자, 이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했으니까. 자, 봅시다.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있죠. 자, 포스트 스트럭처리즘과 포스트 컬러니즘, 컨스트럭터니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권력이다. 통제의 하나의 형태이며 임페리얼리즘과 똑같다. 식민주의하고 똑같다. 문화적인 핵해분이 패권을 가지고 있다. 리프레젠트는 파워다, 권력이다. 그 구성된다. 중요하다, 그렇죠? 오리엔트, 동양을 이그자틱하고 임페리한 타자로서 구성해버려요. 구성주의죠. 컨스트럭티비즘. 그 다음에 컨트롤해요. 지식에 대해서 컨트롤하면, 맵이나 미디어나 아트에 대한 통제죠. 이거는 하나의 사회적인 파워다. 이 위대하다, 자칭, 여기 컴먼하죠. 자칭 위대한 아트래요.
그 다음에 임페리어, 이 제국의 도구가 되고, 또 밀리터리하고 경제적인 힘도 같이 와요. 이게 오면. 그래서 문화적인 기준이 돼버려요. 이게 문화적인 기준이 돼버리고, 현재는 미국의 식민주의의 하나의 현대적인 형태라는 얘기예요. 이건 과거에 옛날, 미국, 옛날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 짓을 했죠. 영국과 프랑스가 15세기에서부터 한 19세기, 한 19세기까지 아주 그냥 남의 나라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 문화적인 임페리얼리즘이고, 여기 이 얘기는, 일단 파워, 리프레젠테이션의 파워가 뭘 만들어요? 뭘 대체 현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리프레젠테이션이 쉐이프 한다. 리프레젠테이션이 리플레이스 한다는 거죠. 현실을. 그렇죠? 자, 그 다음, 리얼리티라는 것은 구성되는 거예요. 조작되는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이 뭐냐? 맵이나 리터너처럼 영화 같은 것이. 문화적인 그런 기조들, 이런 생산품들, 위대한 작품이라고 자칭 이러한 것들이 컬러니즘을 정당화하고 컬러니즘을 유지하는 거 뭐에 의해서? 구성함으로써 타자를 임페리어다 이그조틱하게. 문화적 구성품, 그레이트 워크라는 거, 맵 할리우드가 지적인 지배라는 거예요. 지적인 지배. 지적인 군사적인 지배가 아니고. 그래서 임페리얼의 제국주의적 컨트롤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필수 불가결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돼요. 정말 기가 막히죠. 기준이 돼버려요. 항해의 기준이 돼버리고 식민주의의 지배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와 같은 리프레젠테이션은 쉐이프, 이 이데올로기를 또 형성해버려요. 군사나 경제적인 지배를 지지하는. 셰익스피어나 오스틴이나 맵을 받은 사람들은 임페리얼에게 서포트하는 거죠. 임페리얼에게 serve, 봉사하는 거죠.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로 인터디펜던스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할리우드나 세이틀레이트는 계속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현재, 현재. 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도구예요. 뭘 지워버립니까? 그래서 토착민의 관점을 지워버려요.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국경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토착민의 관점들을 완전히 지배해서 맨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맵, 자칭 그레이트 맵 이것이 군사적 경제적인 통제를 만들어. 이게 뭐 지적인 거지. 지적인 것이 군사적 경제적 통제를 가능하게 했고, 맵이 지적인 도구인데 이거는 임페리얼 제국적인 권력에 대한 필수품이 됐죠. 메르케이터 맵이라는 것은 왜곡했죠. 우리 지구를 중심을 어디로 둬요? 유럽에 둬버리잖아요. 코인시던트는 우연이잖아요. 우연이 아니니까 필연적인 연결이 있어요. 뭐와? 식민지화와 예술과 맵 만드는 것 사이에는 아주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100% 연결돼 있다. 왜? 지적으로 지배하면 군사나 경제적인 지배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서로 이 리프레젠테이션과 임페리얼리즘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이게요. 그래서 미국의 임페리얼리즘이 계속되고 있죠. 현대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당을 지금 현재 지배하는 거죠. 뭐보다는 물리적인 그런 땅을 지배하기보다는 지금 현대는. 그래서 헐리우드 같은 이런 컨트롤 문화나 이런 기술, 세이틀레이트라는 기술을 가지고 리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단어 하나가 벌써 어때요? 리프레젠테이션. 이 단어를 하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니까 의미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해주죠. 너무 빨리 쓰다 보니까. 리프레젠테이션스. 특히 어떤 문화적, 컬처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문학과 맵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보겠죠. 순순히 심리적인 그러한 노력들이고 그런 행위의 결과로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렇죠. 포스트 스트럭처리스트 관점에서, 포스트 컬러니즘 관점에서, 컨스트럭티비즘의 관점에서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구독 하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지 한번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 4월에 실시된 35번, 그 흐름 문제 반드시 11강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만 들으면, 정말입니다, 여러분. 100문제, 200문제를 푼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리프레젠테이션 계속 나옵니다. 자, 리프레젠테이션의, 자, 권력이다. 이건 뭐다? 다시 쓰면,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쓸게요. representation은 뭐다? shapes, 그 다음에
replace 대체한다. 뭐를 현실을 대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이 말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everything 단 빼지 않는 모든 것은 뭐다? representation이다. representation이다. representation과 뭐가 같다? 권력과 같다. representation이.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representation 어따? not neutral. not neutral. 자, 중립이 아니에요. subjective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그거는 무슨 관점에서요? 지금 내가 포스트 스트럭처리스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푸코 지식이 뭘 만든다? 그렇죠. 파워를 만든다는 거죠. 이거 벌써 이거 하나 가지고 끝난 거예요. 우리는 주제죠. 이게 주제 끝.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세상을 리프리젠트 표상화해. 세상을 표상하는 권력은 이다. 권력은 뭐예요? equal. 권력은 같아. equals. 뭐와 같아? 권력과 같아요. 우리를 세상 안에다가 우리를 표상하는 것. 혹은 세상 사람들, 세상을 우리 안에다 표상하는 권력이야. 권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단계 뭘 리프레젠트 했잖아요. 요거죠. us in it. 여기가 뭐가 생각됐어요? 그렇죠. us in it or it in us. 와,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프레젠트 하는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돼버려요? merge 돼버려요. 리프레젠테이터 된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다 아프리카는 자기 스스로도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영화에서 보면 뭐 해군 나오고 막 전쟁하면 정의 높고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고 뭐 이렇게 다 누구나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해는 됐나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표상, 제국주의적인 리프레젠테이션, 뭐 아트라든지 문학, 리터러처라든지 매핑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이 단순히 그런 대상을 참고자료가 아니에요. 참고자료가 아니에요. 아니야. 참고자료가 아니야. 뉴트럴이 아니야. 그 안에 정체성, 의미, 세계관을 그냥 새로 규정해버려요. redefine 해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상이 너무 강력하다니까요. 리프레젠테이션이 너무 강력해서 대상이 진짜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이거를 서로 분리를 못해. 현실과 리프레젠테이션이 분리가 안 돼. 독립이 안 돼. 객관이 안 돼. 더 이상 이 대상이 어때요? 자신만의 독립된 정체성을 못 가져. 표상하는 자의 시선에만 봐. 표상하는 자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표상을 당하고 있는데 이 당하는 사람이 표상을 하는 사람의 시선이 된다니까요. 결국 표상하는 자, 권력과 표상이 되는 자가 하나의 세계에서 융합돼 버려요. 이거 너무 정말 잔인한 말 아니에요? 이거 엄청 잔인한 말입니다. 2번이. 아까도 말씀드린 제인 오스틴 다시 얘기하지만 영국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막 멋있어. 가치가 있고 막 자기들끼리 뭐 궁전에서 뭐 파티하고 막 멋있어. 근데 어때요? 그게 식민지에서 가져온 착취물, 식민지에서 했던 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뭐예요? 문화들이에요. 제국주의한 문화들이, 그 제국주의한 문화들이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위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죠. 근데 그것은 놓여져요. 뭐 하도록 놓여집니까? work, 활동해요. 작용하도록. 지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요. 이런 작품들이. 뭐하고 똑같이 군대가 그 다음에 기업들, 동인도 회사죠. 아주 나쁜 회사. 동인도 회사가 작업을 해요. 일을 해요. 어떻게? 군사적으로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듯이 똑같이 인텔리전트하게 작동하도록 해요. 뭐가? 이 great representation이, great work art가 이제 이해가 팍팍팍 되죠. 자, 이제 순서적 관점에서, 순서 문제 푸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great work art하고 great represent 이거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셰익스피어 작품 제인 오스틴 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뭐예요? 그렇죠. 어휘적, 그렇죠. 장치죠. 문법적 결속 장치가 어휘적 결속 장치로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녀석은 이게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representations잖아요. 특히 어떤, 그렇죠. 문화적 representation이잖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문화적 리프레젠테이션은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와? 영국의 임페리얼 권력과, 영국의 제국의 권력과 똑같이 중요해. 요 녀석이 이 지적인 것이 똑같이 중요해. 뭐와 똑같은 거죠? 이거 임포턴트 생각된 거죠. 동인도 회사. 인도에 들어가가지고 농산물, 자원, 사람, 노동 다 착취한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중요했던 것처럼
이 브리티시 아미가 들어가서 전쟁하고 뺏고 부시고 사람 죽이고 영국의 교회가 뭐 지배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중세 시대. 이런 시대가 중요했던 거.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 이런 것이 중요했던 것만큼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 맵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자, coincidence, incident, coincident 이거는 우연이죠, 우연.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자, 여기 이 문장이 5번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자, it is, 요 대시 안 보일 거예요, 아마. it is that. 요게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필연이야. 뭐가 필연이야? 현대의 유럽과 뭐예요? 식민화했던 유럽. 그러니까 식민화했던 유럽이, 현대 유럽이 그레이트 아트의 또한 유럽이라는 것은 필연이야. 이 식민이라는 것은 식민주화하다. 식민주화한 것은 바로 뭐야? 그레이트 아트다요. 그레이트 아트하고는 떨어질 수 없어. and 그리고 자 뭐가 생각했어요? no coincident니까 여기가 it is가 생각했죠. it is 이게 대신 생각했죠. 여기 있네. that. it is that. 자, 여기 보세요. either no가 나왔잖아요. 어느 것 또한 아니다죠. 또한 아니에요. 또한 필연이야. 또한 필연이에요. 뭐가 필연이에요? it is that. 뭐가 필연이에요? it가 뭐 it 요거죠. 식민화했던 유럽이 바로 great map maker의 유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식민주의화한 유럽은 곧 이퀄 뭐다? 그렇죠. great art. 다른 말로 하면 cultural representation이죠. 요 great map maker 만드는 것과 어때요? 필연이다. 필연. 이 필연이에요. 필연. 식민주화한 유럽에서는 요 great art와 great map의 필연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뭐가 나? 이게 뭐예요? 요거 대신 뭐예요? 요거. 식민주의의 유럽은 great art와 great map,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cultural representation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왜 그래? 왜 필수적이야? 자, 이제 나왔네. not P면, 자, not Q. 여기가 not Q. 자, 봅시다.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 세상을 뭘로? 지적으로. 이 great art, great work, great map. 그거를 cultural representation을 지적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착취를 못해 먹어. 즉,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지적으로 통제한다. 컬처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통제하면 맵에 의해서 맵에 대한 얘기다. 이거 맵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죠. 요 대시 앞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았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 위도 이건 제국주의자죠. 제국주의자.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나 제인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이런 제국주의자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여기 맵에 대한 얘기 나왔죠? 맵 메이커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맵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5번 문장과 6번 문장은 같은 내용이죠. 그거 느껴집니까? 왜 같아요? 다시. 여기 식민주의화된 유럽, 식민주의화된 영국은 바로 뭐다? 그레이트 아트죠. 그레이트 아트가 있었다. 그레이트 맵 메이커가 있었다. 그레이트 맵이 있었다. 이거는 곧 컬처럴 리프레젠테이션이다. 이 두 개는 필연이야. 필연. 왜 필연이야? 요 그레이트 아트나 그레이트 맵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지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면 밀리터리나 경제적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이해되셨나요? 와, 그래서 no coincident,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개념적으로, 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 질서를 만들잖아요. 우리 맵이. 그래서 실제 군대나 경제력을 더구나 물리적 지배보다도 이 지적인 지배를 먼저 하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하면 a prerequisite. 요 단어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행 조건. 요 그냥 여러분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선행 조건이에요. 뭐가 요 지적으로 지배하는 게 한마디로 컬처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지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같다. 자, 이해되셨죠? 서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더 가면
인터디펜던스 하다는 얘기죠. 요 두 개가 떨어져요. 필연으로 연결돼 있어요. 필연으로 연결돼 있어. 자, 이제 7번. 자, 이제 여기서 또 설명할 게 많은데, 자, 메르카르도라는 사람이, 메르카토르, 우리나라 말로 메르카토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자, 이거 머케이러고, 이거 멀리에르고, 이거 컬럼버스고, 캡틴 쿡인데, 이 메르케이러, 이 메르케이더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사람이 16세기 플랑드르 지도제약자들이에요. 근데 지리학자고, 이 메르카르도 도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항해를 했대.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했고, 유럽 중심의 세계관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시각으로 세계를 재구성한 도구였죠. 그래서 유럽을 세계 중심에 배치하고 식민지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왜곡하고 크기와 위치로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탐험과 정복을 정당화하는 지적 기반을 제공한 거죠. 자, 몰리에는 또 누구냐? 이 사람은 극작가예요. 17세기 프랑스 극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풍자극을, 코미디를 막 해.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프랑스 사회 문화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작품이 궁정문화 있잖아요. 막 술 처먹고 이런 놈들. 궁정문화, 귀족 문화를 막 찬양합니다. 프랑스적 가치, 막 정체성을 강화한 사람이다. 이거를 또 세계로 전파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식민지 주민들을 유럽 문화가 이상화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 경제적 지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화적인 기반을 제공한 거예요. 제국주의적 문화적인 기반을. 그래서 프랑스 문화가 식민지야 너희들은 이 문명하는 우리야. 그리고 식민지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화해야 돼.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자, 콜럼버스는 자, 항해하는 사람이죠. 탐험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스페인을 제국의 영토 확장을 한 거죠. 자원을 착취한 아주 경제적으로 유럽의 식민지를 본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제적 군사적인 제국주의 기반을 되게 한 거죠.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국주의 기반을 한 거고 콜럼버스는 이 사람은 문화적으로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그렇죠? 지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건 단순한 그 지리적 도구로 한 게 아니에요. 유럽 시각을 완전히 세계관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지식 기반입니다. 지식 기반. 지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헌하다고. 그 다음에 요거 캡틴 쿡이라는 사람은 항해자예요. 똑같아 항해자인데 이 사람은 태평양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하와이를 탐험하면서 영국 제국을 확장했어요. 콜럼버스와 같이. 그래서 지리적 과학적 지식을 확장하고 태평양 지역을 식민지화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과학적 이런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했고 유럽의 세계관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을 많이 했거든요. 그 기록에는 문명화된 유럽, 야만적인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몰리에르와 같이 문화적 표현이 많아요. 자, 이제 이해됐죠? 자,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후원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 모두가 어때요? 모두가 각각의 자기의 방식으로, 각각의 자기의 방식. different way는 각각, 영어로 쓰면 respective죠. 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어때요? 제국주의화했죠. 뭐를? 어디를? 그렇죠. 식민지를, 그러니까 약한 나라를, other countries가 생각된 거죠. 그죠? other countries가 생각된 다른 나라를 식민화한 거예요. 제국주의화 한 거예요. 누가? 요 사람, 요 1, 2, 3, 4, 요 네 사람이 예를 든 거죠. 요 사람이 제국주의화 한 거예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그러나 그들 모두, 각각 그들 모두가 다 어때요? 제국주의화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했던 효율성이 있잖아요. 요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메르케이러 요 사람이 했던 효율성이 있잖아요. 지적 기반의 효율성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요 하나 둘 셋 넷 뭐 기타 다른 모든 사람의 효율성을 어떻게 해요? 의존하게 만들고 지지하게 만들었죠. 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다시. 이 한 사람한테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만 얘기를 든 거죠. 이 네 사람의 각각 한 사람의 효율성이 있잖아요. 지도를 제작했어. 예를 들어서 문화를 지배했어. 지배주의 문화, 식민주의적 문화, 우월성 문화, 유럽 중심의 문화에 대한 그 효율성이, 하나의 효율성이 뭘 의존하겠습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의 것들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각각이다. 이 각각 하나가 나머지를 의존하고, 이 각각 하나가 나머지를 다 지지하는 거지. 야, 서로 어때요? 그렇죠.
디펜던스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메르카도는 지식을 제공했고, 이 사람은 문학 예술의 그러한 그 제국주의 문화를 심었고, 이 사람은 항해 탐사하면서 발견 측면에서 군사 경제적으로, 이 사람도 군사 경제적 문화적으로 모든 제국 권력을 확대한 거죠. 제국 권력을 확대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요 문제 마지막 남아서 그거와 동일하게 현대가 중요하죠. 현대. 똑같이 미국이란 형태가 현대의 제국주의, 현대의 식민지화의 똑같은 미국의 형태는 뭐냐? 뭘 가지고 있어요?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지배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당을 지배해요. 뭐보다는 물리적인 지배죠. 유럽이나 이런 스페인 이런 데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지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를 한다는 얘기야. 이게 지배한 이 미국은, 한마디로 미국은, 자,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럼 이거를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주어로 나오고 요 녀석이 목적으로 가도 되죠.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권력이에요. 권력이 있는데 두 개가 있나 봐. 할리우드라는 문화 권력이죠. 세이틀레라는 기술 권력이죠. 이 기술 권력 이 두 개의 힘, 이 두 개가 뭐랍니까? 세상을 리프레젠테이션 하죠? 세상을 리프레젠트 하고, 누구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세상을 리프레젠트 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리프레젠트 하는 이러한 문화와 기술의 권력이 컴퍼니는 동반시키다. 권력, 뭐예요? 리프레젠테이션이죠. 리프레젠테이션스. 특히 어떤 거? 문화 권력과 기술 권력 리프레젠테이션이 동반시켜요. 뭘 동반시킵니까? 그렇죠. 경제적, 정치적, 그러한 것을 지배하는 현대의 식민화의 미국의 형태를 동반시킨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시 할게요. 자, 어려웠죠? 두 개.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representation이죠. representation. 이게 이해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단어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미국의 세상을 representation 하게 하고, 미국을 위해서 세상을 representation 하는 것이, 이 두 개가 뭐를 동반시켰다고요? 함께 나타나게 했어요? 미국의 현대의 식민주의를 나타나게 한 거예요. 같이 나타나게. 자, 근데 미국의 이러한 형태, 식민주의는 어떤 형태냐? 지배해요. 차지해. 경제적, 정치적 것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완벽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하나 남았어요. 요것만 이제 하면 끝. 자, 요것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 땀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프레젠테이션 리얼리티죠. 바로 튀어나와죠. 리얼리티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억나, 현실이 아니에요, 리프레젠테이션은. 자, 요거 요거 영국 나왔어요. 영국, 잉글랜드. 자, 히스토리컬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쭉, 과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거 해주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contemporary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마던이 되겠죠. 현대 마던. 자, 제국주의적 예술, 제국주의적 문학, 섹스피어니까 여기는 뭐예요? 제국을 당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컬러나, 예를 들어 아프리카 문화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이 컬러나이즈 된 문화와 서로 반대를 일으켰고, 문화적, 이게 중요하죠. 문화적 리프레젠테이션과 뭐와? 그렇죠. 밀리터리죠. 밀리터리, 그 다음에 경제적, 이코노믹 인스티튜션이 되겠죠. 인스티튜션, 제도. 자, 요거, 인스티튜션, 그 다음에 맵 메이커, 맵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렇죠. 아프리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케이터, 요 사람과 인디지어스, 토착민의 그런 공간, 토착민의 공간에 대한 지식을 어때요? knowledge를 어때요? 파괴해버렸죠. 요 녀석이 아프리카의 토착, 인디지어스한 공간적인 지식을 망가뜨려 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이 단어 아시라고. 인디지어스, 요 나오면 토착민, 그러면 토착민, 그럼 지배하는 사람 생각해야죠. 자, the representator, 요걸 뭐예요? the represente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우리를 세상 안에다가 represent하고,
represented 뭐를 세상을 우리 안에다가 represent하고 이게 merge죠. 통합해 버리는 거죠. 대단한 놈들입니다. 아무튼 자 지적인 것과 여기서는 뭐예요? 밀리터리하고 이코노믹이죠. 이코노믹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뭐예요? 예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문화적 cultural representation이죠. 자, 이 녀석하고 뭐가 반대겠습니까? 그렇죠. army죠. armies 여기 표현을 하면 trading houses 이건 기업이란 뜻입니다. 무역 기업. 동인도 회사 아주 나쁜 회사죠. 그다음에 churches 그다음에 물리적인 영토를 지배하는 것과 뭐예요? 그렇죠. economics와 political이었죠. political parties가 되겠죠. 자, 아까 우리 원 나왔잖아요. 원과 타인 모든 거 우리 아까 마지막에 한 번 더 볼게요. 원 나오고 all the others 생각나나요? all the others 이 표현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all the others one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게 뭐죠? 1, 2, 3, 4가 있는데 요 한 사람의 효과가 그렇죠. 의존하죠. 나머지 이 네 사람이죠. all the other 네 사람 원래는 많겠지만 효과를 지지하고 의존한다. 자, 요 표현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요거를 P면 Q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 수동태 나왔던 거를 이렇게 능동태로 바꿔서 하는 거. 그다음 시간 개념. 요거 마지막 표상과 이 표상 이제 이해되죠? 표상과 제국주의가 서로 떨어져요.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연결돼 있다. 이 얘기가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